네, 그럼 지금부터 통일 토크 콘서트 종북몰이 신은미 황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신은미 황선 씨의 통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종편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는 신은미 황선 씨가 통일 콘서트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 쓰면서 신은미 황선 씨가 했던 이야기들을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회에서 종북몰이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신은미 황선 씨는 오늘 그동안의 언론들의 행태 그리고 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은미 황선 씨의 통일 콘서트 종북몰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녘에 흐르는 물줄기가 깨끗하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었다. 새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북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더라. 라는 말이 어떻게 북한을 고무 찬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새 쌍둥이를 출산할 때 헬리콥터로 소송한다고 하는 그런 탈북자들조차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한 북한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과 생각을 알리는 것이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을 비롯한 종편 언론들은 우리가 진행한 토크 문화 콘서트를 종북 토크 콘서트 쇼라고 허위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느니, 3대 세습을 찬양했다느니, 심지어는 북한 통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 하지도 않은 말들을 조작하며 우리를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허위 보도는 우리뿐 아니라 콘서트 출연진과 주최 측 그리고 관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편 언론들의 허위 왜곡 보도 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통일문화 행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초 허위 왜곡 보도를 한 TV조선 방송사와 뉴스7 출연진과 제작진 전원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와 발행인을 이미 어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허위 왜곡 언론 보도도 계속 취합하고 있으며 해당 언론사 및 관계자 모두 고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 대응을 넘어 통일 토크 콘서트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첫째,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 언론사, 그리고 공안기관, 대북정책 관련 정부 당국자를 우리의 통일 토크 콘서트에 정중히 초청합니다. 더불어 방송사 생중계를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는 UN 인권위, 엠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현 사태를 서한을 통해서 알릴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는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통일 토크 콘서트에도 표현의 자유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일 토크 콘서트가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 동포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신은미 황선. 네, 이어서 별도로 신은미 씨의 별도 제안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리틀 엔젤스라는 공연단에 들어가서 국가사절단의 자격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선양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희들의 그 공로를 치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만찬에 초대하시기도 했고, 그런 만찬에 초대되어지면서 저희는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공연 기간 중에 모든 생활을 한시름에 잊고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그런 벅찬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런 참 설레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초청 만찬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의 현실을 보고 느끼고 제가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또한 최고의, 지금에 있어서 국기를 선양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통일 토크 콘서트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2002년에 방북 당시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그때 느끼셨던, 지금 또 갖고 계시는 그 마음과 저희 마음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북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향후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에 저는 기여하고 싶습니다. 조그마나마. 그리고 또 해외 동포로서 해외에 살고 계시는 우리 많은 동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민족의 화합, 평화로운 통일,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금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가는 그것에 저희 해외 동포들도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중히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열리는 콘서트에 모든 언론사와 공안기관 그리고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을 정중히 초청하는 것과 언론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생중계해 줄 것, 그리고 국제사회에 현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는 것, 그런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서 별도로 신은미 선생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에서 악의적이고 허위 보도를 일삼는 것과 관련해서 어저께 검찰에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비롯한 언론사와 PD, 기자들을 고소고발 조치했습니다.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법정 대응 계획을 김종기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첨부 이의 고소장에 그 조선일보 사장과 TV조선 사장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제출한 고소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그 제목입니다. 그 종북 콘서트라는 제목. 최근 올 8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민사 판결이긴 하지만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북이라는 표현은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있는 표현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설치를 했고, 그러한 표현이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부터 서울 한복판에서의 종북 콘서트 이런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했다, 또는 미국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강연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총회 그 결의를 비하하고 조롱했다, 남한과 자본주의를 비하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고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이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추가적으로 같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해서 추가적인 고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의 이게 낙인을 찍는 치명적인 그런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발언조차 가로막고 어떤 합리적인 소통과 토론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도서에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자주민부의 이정석 기자입니다. 저희는 늘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무거운 그런 법안인 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요. 그런데 신은미 교수님은 아마 국가보안법이 있었어도 잘 피부로 체득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국가보안법을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정복무리 또는 국가기관, 공안기관에서의 수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당하시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국가보안법이라고 이렇게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해외에서 살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갖게 되어진 것은 제가 북한에 갔다 오고 북녘 동포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느낀 대로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장소에 국가보안법에 연유되어서 희생을 당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아람회 사건에 거의 연루되어 있던 그 분들도 제 강연에 오신 적이 있고요. 또 6.25 전쟁 당시에 군경이라고 그러나요? 군경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되어진 그 양민분들, 그 가족분들이,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강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되어진 조작으로 인하여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희생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에 그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차에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였는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국가보안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국가보안법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인 재헌 국회의원 중에서 저희 외할아버지, 그 당시 재헌 국회의원이셨던 저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그 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이셨을 때 거기에 명시했습니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러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우리 외할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이셨을 때는 정말 그 마음속에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러서 자유민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라는 마음에서 밀어붙였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후손에 이르러서 그 법이 악으로 이용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이것조차도 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재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이런 자유 표현 의사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게 이렇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저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면서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더 풍부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풍요로운 삶을 정신적인, 문화적인 생각의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동강 물이 막더라. 북녘 동포들이 새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 새 지도자가 나타나면 뭔가 희망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또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은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세터민 분들께서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강연을 하는 사이에 많은 편지를 보내십니다. 편지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거기 이제 이것도 또 제가 뭐 고무 찬양했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들이 말한 조국, 말하자면 그들의 고향 북한을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받아준다면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사생활을 인권을 보호해 주신다면 밝힐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가고 싶은가 하면요. 당연하지요. 북녘 땅에 두고 온 친지, 가족들 당연히 보고 싶지요. 고향이 그립지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큰 이유는 뭐냐면 차별감이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 남쪽에 내려와서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차별감을 받는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거 정말 이 또한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인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말하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처럼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한에 1000만 이상 가족들이 있고요. 실향민들이 계시고요. 해외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2만 5천의 그 세터민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두고 온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어느 나라, 어떤 천지, 이 세계 어디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막아놓고 못 만나게 하는 이 양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가고 싶은 고향 땅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북녘 동포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제 책을 읽으신 분을 아시겠지만요. 또 모르시면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 북녘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저는 당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에도 밝혔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당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정 많고 순박한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나라라고 분명히 서문에 밝혔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북한 인권을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인권에 관한 것이라면은 인권의 증진을 위하는 것이라면 어느 나라 인권법이든 저는 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먼저 북녘 동포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쌀과 의료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우리 동포들에게 그것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을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해주셨네요. 네. 저는 남북 통일 신문사를 대표하는 한규범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그 크레디빌리티를 갖다가 인정을 받으실 것 같으면은 우리 오시지만 그 여사님께서 학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생업은 어떻게 되셨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또는 그 북한을 갖다가 가신 자격은 어디로한 자격을 갖고 가셨고 그 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다 누가 부담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상세히 여기에서 언론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 아마 크레디빌리티가 여러분들 앞에 아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고향은 지금은 대구 직할시가 됐죠. 대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조부께서는 포항에 지역구를 두신 재원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육사 출신으로서 6.25 전쟁 때 최북단까지 진격을 하고 오셔서 우리 아버님의 그 무용담을, 전쟁 무용담을 저는 자랑스럽게 재미나게 듣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음악을 전공하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통일, 북녘동포,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제가 2011년 10월에 첫 북한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저는 단 한 번도 북녘동포, 통일 뭐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중부에 있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음악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에 남과 북을 오가면서 대학에서 그리고 예술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DMA입니다. Doctor of Music Art. Doctor of Music Art. 음악 박사를 받았습니다. Music Art에. 네, 그렇게 공부를 한 후에 미국과 대한민국을 오고 가면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저 북한 여행을 가기 전에도 그냥 주부입니다. 이제 모든 활동을 마치고 자녀들 교육에 힘을 써야겠다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도 같이 왔고요. 그 질문을. 네. 네.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그냥 사업으로 말하자면 성공한 분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여행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 베케이션을 어디로 갈까 하고 인터넷을 설치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북한 관광을 담당하는 여행사가 떴어요. 보니까 시카고에 있는 미국 한 여행사에서 마침 우리가 가려고 계획을 세운 그때 북한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남편이 북한도 우리나라 반쪽 땅인데 그곳에 한번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호기심.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곳을 저는 달나라보다도 더 생소하고 낯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북한에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또 애증이라면 애증이겠죠. 저는 북녘동포들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종하지 못할 내 형제들일까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가자 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북한 관광을 찍으면은 미국에, 유럽에, 그리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여러 차례 갔는데 그 중에는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상품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죄송한데요. 6번 다녀왔습니다. 기자님,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좀 통일 콘서트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관련 내용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이 지금 또 질문하실 분들도 있고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네, 선생님 마음 알겠습니다.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요. 관광상품 쳐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곳을 준비해 가는 게 좋은지, 관광상품 몇 박 며칠에 얼마인지, 어디를 관광 갈 수 있는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혹시 그 웹사이트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 웹사이트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재미동포가 하는 그 북한 관광 여행사도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YTN 최원석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콘서트 하시는 중간에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데 원래 계획이 계속 전국을 도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초대를 하는 그런 어쨌든 콘서트 자체는 원래 공개가 돼 있었지만 향후 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계속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종편에서랑 정부 검경에서 좀 무리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입장들이 나오고 여론몰이를 좀 했지만 그래도 이게 지난 여름부터 좀 준비가 됐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뭐 포스터라든지 그리고 티켓이나 판매가 좀 됐고요. 그래서 대중과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약속을 지킨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첨부 자료에도 지금 제출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구 지역에서 12월 9일 저녁 7시 반에 워낙에는 경북대학교였는데 지금 이 여론몰이 때문에 경북대학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갖고 대구 YMCA 3층 대강당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는 이제 익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12월 10일 저녁 7시고요. 원광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요. 12월 11일 저녁 7시 반인데 워낙에는 부산 상공회의소였는데 역시 이제 이 여론몰이 때문에 전부 다 공지가 되었고 전체 그 부산 지역 모든 지하철역마다 다 포스터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에서 약속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든 걸 다 편집 왜곡 보도, 허위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모두 공개할 거고 그리고 정책에 이후도 남북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좋아지겠죠. 그럴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 남북 간의 뭐 특사나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바램은 많으나 적당한 분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남북의 이 교두보 오작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리에 만약 당국자가 오신다면 저희 너무나 환영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강민수 기자인데요. 예, 그 신은미 선생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법무부가 재입국을 거부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 선생님께서 조기 출국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잡혀 있는 일정을 보면 어쨌든 12월 중순까지는 토크 콘서트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기 출국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그 면담을 요청하신다는 게 공식적으로 직접 가서 뭐 접수를 하는 건지 어떤 과정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아침 새벽에 그게 11월 29일이었나요? 이제 눈을 뜨고 인터넷을 보니까 저에게 재입국을 금지하려고 한다, 할 것이다. 그때는 검토 중이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저는 재입국을 금지 이런 얘기 나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슬펐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짝사랑과 같은 그런 슬픔. 내 나름대로 우리 정말 모국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 해외 동포들 그렇습니다. 비록 이국 만리에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항상 눈과 귀, 가슴은 우리 조국, 모국, 고향을 향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모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국이 너무나 잘 되면 함께 덩달아서 일이 잘 되고 기쁘고 그래요. 슬프면 말할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정말이지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그 모든 소망이 무엇입니까? 통일이지 않습니까? 통일의 당연성이죠. 이거는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정의죠. 정당한 정의라고 저는 공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전같이 남과 분들이 남에서 북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은 해외 동포가 나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해외 동포가 지금 좀 특권이라면 특권이죠. 서글픈 특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지금 이렇게 경색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북에 가서는 우리 남한 동포들의 소식, 남한의 모든 그런 사랑을 전하고 또 남쪽에 와서는 북녘 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관심의 끈이 놓쳐지지 않게 오작교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해외 동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좀 더 해외 동포니까 자유롭게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서 또 저의 얘기를 지금 북녘 땅의 실상을 듣고 싶은 분들한테 전하고 뭐 이런 식의 뭐 미흡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저기 호적에서 패버리는 듯한 너는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슬프다고 해서 내 조국이 아닙니까? 내 모국이 아닙니까? 그 내 모국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 그럼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이 내 도리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요, 저는 그렇게 이제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조국을 떠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이제 꼬리를 내리는구나. 종북몰이 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뭔가 저기 큰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저렇게 꼬리를 내리고 간다 그러는구나. 그 뒤에 저를 공격하는 종편 채널들,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저를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을 했습니다. 저희 해외 동포들, 여기 제가 북녘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잘도 보고 하시더라고요. 1억이라고 그러는데요. 15만 불 정도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이지 진정이 우리 해외 동포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분단이 되어가지고 남과 북이고 너무나 정말이지 피해가 많고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70년간의 그 분단을 중식하고 이제 진정으로 우리는 민족적인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역사도 공유하고 있고 선조가 하나입니다. 정말 어떻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이제 보듬어 안을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의 살 길은 평화로운 민족의 화합이다. 통일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인가요? 그런 통일위원도 만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무슨 꼬리를 내거니 북한을 찬양했더니 우리 집에서 쉽게 말해서 호적에서 패버리고 쟤는 이제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슬펐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저는 인간애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종편에서 저를 난도질하고 이렇게 빨갱이, 종북 이꼴 빨갱이더라고요. 빨갱이로 몰아붙임으로 말미암아 저 친정, 시댁, 친구, 친지 다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너무나 속상해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정말 꼬리를 내리고 잘 됐습니다. 보십시오. 저 꼬리를 내리고 갑니다. 박수 치시겠죠. 박수 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제가 힘이 닿는 한 저의 진심을 우리 민족이 느껴야 할 어떤 마음을 그런 걸 전하고 싶은 해외 해외 동포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다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거 보류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제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까 허위 그러니까 왜곡 보도가 아니라 허위 보도라고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생중계를 제안을 하셨으면 이제 그런 전체적인 정말 진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은데 저희 사실 조계사 그때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이제 요 논란이 됐던 조계사 토크 문화 콘서트 때 이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담은 그런 그 자체적인 영상이나 그런 발언 그 녹취록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그 발언 그러니까 진짜로 발언 어떤 걸 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디다 업로드 하시든지 게시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풀 영상도 있고요. 녹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지역마다 그리고
그 질의응답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온 이야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 담아서 대담집을 지금 다 녹취는 다 끝났고요. 예, 그거 풀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 다니는데 그 중에 출판이 될 것입니다. 대담집 책으로 국민들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와보시지 못하는 우리 언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원하시면 이 대담집을 통째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녹취는 그때 어디 인터넷 방송에서 이걸 이후에 다큐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다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아직 풀 영상을 다 보지 못했지만 영상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후에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 영상이 정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겪게 되는 이런 종북 마녀 사냥의 피해가 단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그래서 언론에서 기자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직접 토크 콘서트 자리에 오셔서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생중계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